김촌입니다. 저도 어제 다녀오긴 했지만 한남동에서 밤을 샌 수많은 시민분들 대단합니다. 42시간째 무려 윤석열 체포투쟁이라고 합니다. 대설특보에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한 번 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광추위에도 집회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날 밤샘 집회도 불사한 탄핵 찬성 시위대는 형형색색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조속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에는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수에서 온 시민분들,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관저 안에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분노 때문에, 또한 한지인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철야농성 2일차 둘째 날이 밝아옵니다. 밤새 내리는 눈, 한남대첩의 동지들,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한남대첩 동지들과 함께하기 위해 윤석열 구속체포, 국민의힘 매체, 검찰, 군, 경찰, 언론, 부역자 모두를 쓸어버리자. 모두 감동입니다.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 월요일에는 최소 500명을 투입해야겠습니다. 200명이 겹겹이 장벽을 쌓았다고 하니 인간방패 200명 중 정상적 인간은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겠네요. 그 와중에 누군가는 관저에서 계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실로 대단한 멘탈의 커플입니다. 다음에도 실패하면 100만 시민이 관저로 갑시다. 공정과 상식, 도리도리가 웃기고 앉아있죠. 저는 대선 때부터 이 인간은 문제 검사였다고 했는데 잔깃을 부려 집권하더니 검찰 동원에 복수해왔죠. 이 신박한 커플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기획탐사보도가 머지않아 시작됩니다. 이어서 경호처 해체간다. 경호처가 해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도 길을 터주며 국방장관 대행도 군을 투입 말라 요청까지 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처럼 배째라 합니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이 이런 요구를 전하기 위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연락했는데 박 처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저 200m 앞에서 구축된 저지선에는 군인 수십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와 윤회 사병하로 완전 고립된 가운데 MBC는 인간 방패까지 동원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듯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경호처 수뇌부 3인방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관저에는 윤 부부의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역시나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 직감적으로 관여돼 있어 한 배를 탔고 그냥 배째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당은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500명은 투입되어야 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최악의 불상사와 경호처의 무법을 막을 유일한 길로 보이지만 최상목도 배째라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 박찬대원대는 경호처 해체를 시원하게 언급했습니다.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모두 반응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침도 못 먹은 군사경찰대도 투입, 이 부분도 향후 책임 소재로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SBS, 체포를 막는데 수방사 소속 55경비당 외에도 군사경찰대 병사들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의무에도 없는, 그것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지 임무에 투입된 것입니다. 완전히 도른 것인데요. 그런데 1, 2차 저지선에는 수방사에야 군사경찰 경호대의 병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군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대대급 규모인 군사경찰대의 전체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인데 무술 유단자들 위주로 편제되어 있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수방사 예하 부대인 5호 경비단처럼 경호처의 통제를 받으며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군사경찰대 병사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약 7km 떨어진 주둔지에 있다가 어제 아침 일찍 동원되는데 급히 가느라 아침 식사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경찰대와 경비단의 의무복무 병사 수백 명이 영장 집행저지에 투입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경호처장도 당장 체포해야겠고 완전히 군이 윤석열의 사병화된 모습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관저에서 도망쳤나? 고양이 뉴스님은 관저뷰를 찍었다가 대통령실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관해서 고양이 뉴스님은 이제 고양이 뉴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다옹이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관저 정문 쪽에서 시간 끌어준 사이
진입 30분 전에 대통령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내려오는 것을 또 포착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고양이 뉴스님은 윤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자막을 달아놨는데요. 이 정도면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가능한 증거인데요. 반대로 공수처가 시간을 벌어준 장면이 되는 것인가요? 윤이 없으니 누군가는 계산책을 시키고 추후 밝혀지겠지요.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원수 거주시설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송출 행위는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해당 방송사들과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일단 고발된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고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